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산업센터를 여러분들이 잘못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점, 두 번째 시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의 역입니다. 세움역이 있고 한 동짜리 라온 건설이라는 데서 진 건물이 있고요. 역에서는 2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단지죠. 단지가 좀 큰 SK건설에서 메이저 1군 업체죠. 유명 브랜드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아파트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한 호실에 50평이고 5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라온도 정답이 될 수 있고 SK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명 브랜드, 그 다음에 대단지, 오히려 추후에 가격이 여기가 더 비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지하철역 앞이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위치는 좋지만 대단지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인구 유입이 되면 이 대단지 상가에 요즘에 그 극장 있지 않습니까? 극장이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그 멀티플렉스 CGV 같은 거라든지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로도 상권 형성에 도움이 돼서 작은 상가 건물보다 대단지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게 되면은 가격이 SK 상가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동산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50평 5억 SK V1 V1 브랜드가 많으니까요. SK V1 요 건물 같은 경우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가격 형성은 이런 골라야 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분석을 해서 골라야 돼. 이럴 일들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물건 하나 정해놓고 그게 내 운명의 무슨 물건처럼 딱 계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비교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취급해 보신 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라온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가 관점, 아파트 관점, 다른 부동산 관점에서 보시면은 얘도 좋게 보여요. 같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이 싸면은 얘도 답입니다. 가격이 싸면 얘도 답인데, 그 가격이 이제 얼마가 차이 나냐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두 물건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가격은 틀림없이 여기에 붙어 있는 조그맣지만,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건설사지만 얘가 가격은 더 높게 되고 대형 브랜드고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큰 건물이 분명 그 건물 내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틀림없지만, 이 가격을, 이 지하철역 요인을 무시하고 대형 평수라고 해서 유리한 가격을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거리에 라온이란 건물이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있다고 치면은 기왕이면은 라온보다는 SK가 낫겠죠. 같은 가격이라고 치면은. 그런데 지하철역이 붙어 있는
작은 라온 지식산업센터는 틀림없이 나중에 추후에 매매 가격이라든지 임대료는 훨씬 라온 쪽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 좀 간단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물건이 정해지게 되면은 끝도 없이 특히 분양 직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야 뭐 이 현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현장을 하면 되는데 근데 분양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에 대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양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장점을 찾아냅니다. 장점이 없는 분양 물건은 없어요. 또 단점이 없는 분양 물건도 없는 거죠. 장점을 찾아내서 자 SKV1입니다. 대형 건설사입니다. 대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뭐 수변, 뭐 숲세권 뭐 이런 말들 예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수변 공원이 뭔지 몰랐어요. 그 옛날 말로 또 옛날 사람 그 탄천 저희가 말하는 탄천은 수변 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산이 보이는 거 그걸 숲세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예쁜 말들을 마케팅적으로 많이 찾아내요. 그분들은 대행사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고 걸러서 들으셔야 되겠죠. 일견 그분들이 대형 건설사고 대단지고 그 일리 있어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고 내가 분양 매입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입주자 업체 입장에서는 난 SK부연이 좋아. 내 집이 여기라서 난 여기 너무 좋아. 그분들은 상관없으세요. 여기를 매입하셔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입하셔가지고 매각이 됐든지 차익이 됐든지 월세가 됐든지 수익률을 바라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월세를 조금이라도 10만원, 2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산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탄하고 그러시잖아요. 가끔 쟤는 뭔데 저렇게 많이 알지? 제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그 10수년간 지식산업센터를 중개를 하고 다루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다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사항이에요. 질문해 주셨던 사항을 제가 처음부터 알진 않았죠. 같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크게 범주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개념을 잡아가는 중이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삿대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지식산업센터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지식산업센터의 경험이 여러분들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이 건물 SKV1이라는 건물이 땅이 옛날 공장이었을 때 그거를 시행사가 매입을 해서 SK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분양이 완판이 되고 준공 입주를 하고 나중에 임차인들이 들락달락 하고 매각이 되고 매입을 하고 이런 현장들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루던 부동산들하고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매입을 하다 보면은 수익률 아이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세 10만원, 20만원 싸게 놓고 비싸게 받는 거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상가 분양하시던 분들이 상가가 잘 안 되니까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저처럼 지식산업센터만 하시는 분들하고 상가 분양하셨던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자, 가격, 이것도 지산하고 지식산업센터랑 상가랑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완전히 다른 부분. 자, 이게 만약에 상가라고 치면은 상가 임대료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내가 5억 주고 매입을 했어. 그러면은 상가 기준으로 적어도 월세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돼. 이렇게 월세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상권을 분석해서 뭐 임대인이 그렇게 내놓진 않잖아요. 뭐가 들어오고 무슨 호재가 있으니까 내가 뭐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당신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 매출이 얼마가 되고 이런 업종이 적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나 5억 주고 샀으니까 200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 100만 원 깎아주세요. 그럼 임대인 대본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 5억 주고 샀는데 100만 원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나오시잖아요. 자, 상가하시던 분들이, 분양하시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자, 이 5억짜리예요. 얘가 나중에 분양 공급을 하는 거니까 거리가 멀어도 가격은 더 비싸게 분양할 수가 있잖아요. 왜 비싸게 분양하고, 자, 여기는 임대료가 3만 원인데, 평당 임대료가 3만 원인데,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대행사 분양 필드에서 일하셨던,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자, 옛날 건물, 작은 건물, 브랜드도 없는 조그만 건물이 임대료로 3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사는 대형 건물에 대형 브랜드니까 틀림없이 4만 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상 수익률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자기네들도 놀래요. 이렇게 막 대출 비율이 높으니까 80% 나오면 막 20 몇 프로씩 나와. 자기가 막 계산한 대로 하면은. 근데 실제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임차인 입장이 되셔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임차인이에요. 투자자가 아니고. 자, 50평 가격이, 월세가 200이다. SKV1 새 건물이고 200이다. 임차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SKV1 소유주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 2km면 도보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큰 게 뭐가 의미가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 차라리 같은 월세면은 역에서 가까운 2km 정도면 이건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도보로 아주 그냥 폐활량이 좋고 튼튼하신 분들은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버스 정류장 한 2개, 3개 정도? 그럼 같은 값이면 200. 얘는 안 찾고 얘는 찾게 되면은, 얘가 250이 되고 얘가 200이라고 치면은, 그때는 고민을 해보겠죠. 2km를 이동을 해서 200만 원 월세로 갈 건지, 여기에 가깝게 250으로 갈 건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탁소, 치킨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역 앞에 비싼 월세에 있을 필요 별로 없죠. 오히려 대단지에 있는 상가, 세탁소 자리, 이런 자리가 월세가 저렴하니까 여기가 더 적합할 수가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여기 비싼데 역세권 앞에 김밥집, 튀김집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다 월세 싼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징이 좀 다른데 이걸 무시하고, 그리고 분양하는 분들조차도 그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옛날 건물 조그만 게 3만 원씩이니까 우리 건 4만 원이네. 상가는 이렇게 분양을 해도 나중에 이 2년 후, 3년 후에 이 상권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신 분들도 굳이 뭐 그렇게 과하게 책정을 했다고 착하지는 않아요.
제가 분양 지식산업센터 지금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좀 길게 보고 영업을 하셔야 돼요. 상가 이렇게 4만 원씩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분들이 나중에 실망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현장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행 가격은 3만 원 언더로 떨어졌다고 치면 길게 보고 적합하게 적정하게 산출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지식산업센터는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전달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아주 많은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게 상가듯이 과하게 브리핑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말씀드려서 정말 좋은 현장이 나타났을 때 계약하셨던 분들 아깝게 못 잡으신 분들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또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분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과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죠. 모르는 건 제가 전화 주시면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시고 상가 어디처럼 그냥 어떻게 분양을 했는데 막 준공 때 막 상권 죽어가지고 아우성 치고 뭐 분양 직원 어디 갔냐 그러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대로 잘 말씀드리고 좋은 지산 많이 하셔서 뭐 손님도 많이 계약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어쩌다가 대행사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 요 부분은 되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가격이 같은 게 이해가 되는데 곰곰이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지산을 상가 보듯이 아파트 보듯이 보셔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다고 자꾸 뭐라 그러셔가지고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요 내용 연결을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